당시에는 내가 이렇게 천만 관객의 감독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도 아니고 불과 한 달 전에도 못했어요. 근데 계속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버텨오실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영화를 만든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이게 하나는 만들어 보자였어요. 한 편은 만들어 보자였는데 작품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데뷔를 좀 일찍 해서 네. 제가 28에 그 제 첫 영화를 극장에서 상영을 했었는데 근데 그 첫 영화가 다행히 운이 굉장히 좋게 그 흥행도 되고 비평적으로 성과를 되게 크게 거둬서 그 다음 영화를 또 찍을 수 있었죠. 영화 감독들한테 흥행이라는 거는 흥행이 주는 가치는 가장 큰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다음 영화를 할 수 있다라는 안도감을 주는 거예요. 영화가 뭐 잘 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들의 꿈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꿈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의 행복이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내 주변이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건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그러니까 저도 보면 지금 오면 저하고 친했던 친구들 중에 다 같이 행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도 있지만 또 어려운 친구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 어려운 친구 한 명이 되게 삶에 이게 불편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 마음의 짐이 되고. 근데 우리가 잘 되면 다 같이 잘 되는 게 좋잖아요. 나 혼자 잘 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무엇일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사고가 확장되고 이것만이 아니라 내가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내가 이런 길도 있겠구나. 그런 길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의 폭이 넓고 크고 시야가 넓을수록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지는 거는 저는 사실인 것 같거든요. 네.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그러니까 수능 점수에만 두지 마시고 서울에 있는 스카이에 이렇게 진학한다. 그래봐야 별거 없어. 제 주변에 서울대 나온 그 후배들이나 애들 보면 걔들이 그 서울대 농협지점 통장 다 가지고 다니는 거 말고는 서울대라는 거 알 수도 없고 걔들 어리버리하고 뭐 별거 없더라고요. 보니까 족구시키면 애들 개발이고 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어도 우리가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삶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재벌이 될 필요도 없고 재벌이 된다고 해서 행복한 최근에 롯데가 보세요. 재벌 되면 뭐예요? 이게 정신도 오락가락하는 아버지 데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무슨 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가난해도 가난은 죄가 아니거든요. 조금 불편한 것 뿐이지. 그러니까 그래도 당당하게 살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하고 좀 어깨 피고 살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영화 속의 그 대사가 감독이 어떤 마음에서 나온 대사인가 봐요. 그 대사가 네. 지금 부산국제영화제 공동위원장 하시는 강수연 선배님께서 네. 그 술자리에서 하신 말씀을 얼핏 들었었어요. 우리 영화인이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네, 저 영화 보면서 그 대사는 팍 꽂히더라고요. 네.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베를린이라는 영화에서도 썼던 대사가 있는데 네. 난 우리가 가난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믿는다. 라는 말을 썼었는데 그 예전에 제가 한 시민분이 네. 어떤 행사장에서 모두 발언을 하는데 자기가 어린 딸과 함께 나온 어떤 시민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우리 딸에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자 나라를 물려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군사 대국이 되고 이거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자존심 있고 당당한 나라가 될 수는 있다고 믿는다. 네. 나는 우리 딸에게 그런 당당한 나라를 물려주고 싶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좀 되게 이게 기억에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 동안 누군가에게 조금 고기 반찬 나온다고 머슴살이 하는 것보다 그냥 자유롭게 나가서 내가 이렇게 물고기 잡아먹고 싶을 때 물고기 잡아먹고 이렇게 그렇게 좀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이 더 매력적이지 않나? 네. 누군가는 분명 이렇게 성실하게 누군가를 보좌하면서 서포트하면서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자신의 성향에 맞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분들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는 정말 이렇게 뭐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싶은 분들도 있고. 근데 그거는 모두가 다 이제 그렇게 사는 게 맞아 하고 가잖아요. 보편적으로. 근데 그게 아닌 삶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그게 아닌 사람도 있는 거지. 모두가 다 똑같이 살 필요가 없잖아요. 네. 모두가 다 결혼해서 애 낳고 이렇게 살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방식들이 있는 거죠. 근데 모두가 다 그 다양한 삶의 방식을 격려해주고 그 각자의 삶들을 존중해주고 하는 것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이 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도 있잖아요. 그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그 왜 배가 아파야 돼? 사촌이 땅 사면은 이 박수 쳐줘야지. 내가 만약에 사촌이 이 배고프면은 내 마음에 짐이 될 수가 있는데 내 걱정거리를 하나 덜어준 거잖아요. 근데 모두가 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자존감이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깎아내먹는 구조가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10대 친구들은 그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떠야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뜨지 않으면 세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세상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무슨 학교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자기가 행복해야 돼요. 근데 자기가 행복해야 되는데 그 행복이 정말 올바른 행복이냐, 이것이 나만의 행복이냐, 내 옆에 있는 친구와 같이 갈 수 있는 행복이냐는 그거는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죠.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수능을 위해서, 수능 점수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친구들과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무엇일까를 판단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나는 난데. 정말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에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이야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요. 마지막 질문 객석에서 하나 받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안양예술고등학교에서 영화 전공하고 있는 곽도현입니다. 제가 영화 보는 걸 정말 중학교 때 좋아해서 가족끼리도 얘기도 많이 하고 일주일에 한 편은 꼭 보는 그런 영화 팬이었어요. 제가 영화 전공을 하고 영화를 조금씩 배우면서 뭐 플롯이라든지 뭐 연출하는 법이라든지 그런 걸 배우면서 이제 영화를 취미로 할 때는 정말 즐겁고 재밌게 즐겼는데, 제가 영화를 공부하다 보니까 마치 1.5m나 뭐 100m짜리 단무지를 하나하나 뭐 신발씩이나 컵바이 컷으로 나눠서 분석하는 경향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도 이제 연출가로 활동하시면서 영화도 계속 많이 보시고 계시는데 그런 좀 직업병이라 해야 되는지 뭐 그런 안 좋은 점을 좀 즐기면서 다시 초심자처럼 즐기면서 계속 연출가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듣고 싶습니다. 노하우가 있으시죠? 지금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지금 고등학교 몇 학년이죠? 저 고등학교 2학년. 2학년이에요. 우리 딸하고 동갑이구나. 네. 그냥 되게 놀랍네요. 그 나이에 지금 그런 고민의 벽에 부딪힌다는 게 나는 그때 그냥 마냥 즐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민이 부딪힌 게 훨씬 나중이었어요. 그 고민의 벽에 부딪힌 것이. 그리고 사실 지금도 굉장히 괴로워요. 그러니까 좋은 영화를 볼 때는 좋은 영화를 보는 대로 괴롭고 후진 영화를 보고 후진 영화를 보는 대로 괴로워요. 그러니까 좋은 영화를 보면 난 저런 걸 평생 죽을 때까지 만들 수 없을 거야 라는 막 나의 재능에 대한 의심과 막 그 재능의 한계에 막 좌절하고, 후진 영화를 보면 내 다음 영화가 저렇게 될지도 몰라 기고에 괴롭고.
근데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자신이 좋은 거, 좋아하는 것을 선택한 것에 대한 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고 선택을 한 것에 대한 일종의 보너스 트랙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순간 근데 그게 습관이 되면 이게 좋은지 나쁜지 뭐 이걸 떠나서 그냥 그게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몸 안에 굳은 살처럼 박힐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되게 근데 긍정적인 건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게 되게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게 자신을 괴롭히고 자기 자신을 계속 돌아보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좋은 취향을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좋은 것을 보고 그리고 영화만이 아니라 문학을 좀 가까이 하고 음악과 다른 매체들 그러니까 좀 더 깊은 고민을 그리고 가급적이면 인터넷의 정보에 의존하기보다 제대로 된 이 완결구 그러니까 글을 읽어도 한 편의 글을 읽어도 조금 더 완결된 이 맥락을 갖고 있는 그리고 고민한 그 문장을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지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누군가의 생각을 잡고 접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자신의 취향을 굳힐 나이가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가야 할지 그리고 영화만을 볼 것이 아니라 영화 만드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자기의 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것만큼 세상이 돌아가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실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SNS가 주는 큰 폐해 중에 하나가 그 SNS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친구들 잘 못 만나는 만나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 아시죠? 맞아요. 왜냐면 그가 뭐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그러니까 누가 뭘 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친구들이 만나서 얘기하는 횟수보다 실제로 만나는 횟수가 줄어요. 네, 그 통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리고 많은 경험을 해보세요. 진짜 삶에 많은 경험을 하면 영화적으로 가졌던 그 고민을 넘어서는 훨씬 큰 숙제가 다가올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했던 그 고민이 내가 습관처럼 그냥 돼버린다는 건 뭐냐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고민이거든. 영화의 본질은 쇼트나 기술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서 벗어난 더 큰 것이 있어요. 더 크게 자기의 삶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영화 안에 그러니까 좋은 영화는 보면 누군가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역사에 기록된 좋은 영화들은 누군가의 삶의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많은 경험을 해보세요. 범죄를 저지르는 거 말고는 다양한 많은 경험을 해보세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을 담은 이야기로 우리 궁금증도 해소해 주시고 또 새로운 생각들을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유승환 감독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